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의사, 닥터 이현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잇몸이 시큰거리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잇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잇몸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온몸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등골이 오싹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 건강의 기둥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10분 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평생을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잇몸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잇몸병은 단순한 구강질환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치주염 또는 잇몸 질환으로 불리며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놀랍게도 이 잇몸병은 해마다 환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병은 그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무려 102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 폐렴, 만성 신장병, 치매, 황반변성의 위험률이 최소 14%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잇몸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잇몸병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지고요. 반대로 당뇨병 환자의 잇몸병 발병률은 건강한 사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잇몸병과 당뇨병 사이에 양방향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잇몸병 환자의 동맥경화 위험률이 약 2배 가까이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동맥경화는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잇몸병이 우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잇몸병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칼슘 부족으로 이가 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꽉 붙잡아 주던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기고 결국 이가 흔들리다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 뿌리를 지탱하는 잇몸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 중 하나인 치아도 잇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에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지만 사실 잇몸이 건강해야 우리 신체의 모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잇몸은 치아 뿌리를 감싸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고 치아가 빠지지 않도록 꽉 고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잇몸이 자주 붓고 통증이 동반되며 심한 입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치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잇몸병이 이렇게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잇몸 주변의 세균과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 즉 부산물들이 잇몸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 세균들이 혈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염증 공장이 하나 생긴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잇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양치 후에 피가 나는 것은 치주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 좀 나는 거야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이는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잇몸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진행되고, 안타깝게도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잇몸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잇몸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박영자 여사님은 올해 72세이신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사과를 한 알씩 통째로 드실 정도로 치아가 튼튼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꼼꼼히 하시고 치실도 사용하시는 등 구강 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잇몸에 피가 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 잇몸도 약해지는 것이겠지 하고 넘기셨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점점 주저앉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어금니 2개가 심하게 흔들려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박 여사님은 평소 당뇨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셨기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것도 잇몸병 때문일 수 있다는 제 설명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영자님은 꾸준한 잇몸 치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지금은 혈당 수치를 잘 관리하고 계시고, 나머지 치아들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진작 치과에 와서 관리할 걸 그랬다며 아쉬워하셨지만, 이제라도 잇몸 관리에 적극적이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철수 선생님은 65세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흡연을 많이 하셔서 잇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50대부터 잇몸병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치과 방문을 미루셨다고 합니다.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도 소염 진통제로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오셨을 때 김 선생님의 잇몸은 이미 만성 치주염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잇몸 뼈까지 녹아내려 염증이 너무 심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심한 입 냄새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전체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잇몸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잇몸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사들의 조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진법입니다. 이는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에도 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의 중요성을 간과하시지만, 입안에 침이 많이 고일수록 구강 건강이 좋고, 이는 곧 전신 건강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액체인 침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에서 하루에 약 1리터 이상의 침이 분비됩니다. 침의 99.5%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밀레이스와 같은 소화효소와 영균 작용이 뛰어난 라이소자임 효소, 락토페린, 불소 등 세균으로부터 우리 입안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이때 침이 우리 구강에 노출된 점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침이 부족하거나 마르게 되면 구강 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치주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잇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치주낭의 세균이 번식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하는데요. 연진법을 통해 잇몸 마사지를 하면 치주낭 속에 있는 많은 세균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혀끝으로 위아래 잇몸을 골고루 마사지하면 되는데요. 혀를 이용해서 잇몸 바깥쪽과 안쪽을 마사지하다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고 이때 그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양치를 한 후에 이 연진법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무병장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치법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입술을 가볍게 다문 후에 윗니와 아랫니를 살살 부딪혀 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약 36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침 분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멍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더 정확히는 어금니를 부딪히는 것인데 이를 자극하게 되면 이가 더욱 튼튼해지기도 하고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어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글과 양치 후에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잇몸 조직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잇몸 마사지 방법은 양치질을 한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검지를 잇몸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혀를 이용한 마사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손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 안쪽부터 잇몸 전체를 촘촘하게 움직이면서 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안 점막과 혀도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손 마사지가 불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칫솔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잇몸 질환이나 치주염이 있을 때도 칫솔로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위에 칫솔을 비스듬히 대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치아를 뿌리부터 잇몸까지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하루에 칫솔모 끝부분을 잇몸에 대고 진동을 주듯이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이때 칫솔은 이중모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침향 성분이 들어있는 이중모 칫솔도 있다고 하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칫솔을 활용한 잇몸 마사지는 잇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소금물 가글입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 각종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액보다 농도가 아주 짙은 소금물을 머금으면 삼투압 현상을 유도하여 통증 부위 세포의 수분이 세포 표면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금물 가글의 목적입니다. 소금 속의 염소 성분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 목이 아픈 감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가래를 제거해주며 입 냄새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편도선이 부었을 때 1시간마다 1분씩 소금물 가글을 하면 열도 떨어지고 염증도 완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염증성 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강뿐만 아니라 상기도 감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만들어서 가글을 하면 치과에서 소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을 약 30도 정도 젖힌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소금물을 머금고 가글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4번 정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무시기 전에 가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글을 하고 나서 짠맛 때문에 입안을 헹궈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소금물 가글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입안에 짠맛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성분이 잇몸과 구강 점막에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식염수로 가글 해도 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식염수보다 좀 더 짜야 합니다. 우리 체액보다 농도가 짙어야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반 컵에 소금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하지만 포화 용액이 될 정도로 아주 진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금이 아주 잘 녹고 목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금물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가글할 때 구역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따뜻한 물로 해도 효과는 같지만 그냥 수돗물로 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침 마르지 않게 하기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껌을 씹는 것도 구강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데요. 설탕이 없는 무설탕 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껌을 씹는 행위는 침샘을 자극하여 침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곧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녹차 같은 차를 마시는 것도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잇몸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여 구강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드시다 보면 치아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주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직도 스케일링 하면 이를 윙하고 갈아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의 진동을 이용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치과 의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치석은 잇몸 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인 제거는 필수적입니다.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양치를 한 다음 소금물 가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금물 가글하고 양치를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양치를 하신 후에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양치로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먼저 제거한 후 소금물 가글로 잇몸과 구강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양치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양치와 가글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잇몸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잇몸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관심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아는 잇몸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치아도 오래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잇몸은 우리 몸의 중요한 경고등이자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큰 건강을 선물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 건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비법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여러분 본인의 책임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